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드려보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찾아뵙지는 않으려고 그랬는데 워낙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역사는 반복된다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전 금융위기를 돌파했던 그 정책을 다시 쓰고 있으면서 오늘 얘기 드린 게 미국 그 기준금리를 1% 인하해서 제로금리를 만들었다는 뉴스와 함께 오늘 그거에 맞춰 한국은행도 0.5%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1%에서 1.25% FOMC 회의보다도 또 땡겨가지고 1% 이상 금리 인하를 해서 연 0%에서 0.2% 말 그대로 제로금리를 다시 만들었는데요. 2015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제로금리로 들어갔다는 내용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역사는 거슬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발로 촉발된 게 금융위기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돌파했던 게 기축국가답게 제 기억을 더듬으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헬리콥터 밴이라고 해가지고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거의 뿌리듯이 했어요. 막. 뿌리듯이 해가지고 기축통화답게 달러 찍어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미국은 살아난 반면 그 이외에 아시아나 경제 무슨 개발도상국가 같은 경우는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회복하려고 하는 동안은. 근데 이번엔 다시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고 다시 꺼내들은 게 제로금리인데요. 또 아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또 달러를 뿌려내가지고 기축통화답게 유동자금을 많이 뿌려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인데 골드만삭스 내용을 보면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보면 연간 0.4% 상승을 전망하더라고요. 1분기는 0%고요. 1분기는 지금 3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지만 2분기는 마이너스 5%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 경제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3분기부터는 아까 말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유동자금을 뿌리면서 경제를 활성화 대책을 하려고 하는 내용과 같게 3분기는 4%, 4분기는 3분기는 3%, 4분기는 4%에서 연간 0.4%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기축국가는 아니지만 미국 금리에 맞춰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낮에도 잠깐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0.2%, 0.25% 내릴 것인가 한국 금리는 0.5% 금리를 내릴 것인가 그 폭이 중요했지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됐었는데요.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은행 보도자료를 보면서 저도 보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0.5% 인하 등 경제금융 안정화 조치를 실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3월 17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 하향 조정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제 역대 최저인 제로금리 하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202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유동성 충분한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은행채까지 포함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 자체는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낮에만 봐도 우리나라는 기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0.25% 하는 거 아닌가 폭각고른 얘기를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0.5%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0.75% 금리로 최저금리 저금리 시대를 우리나라도 이제 맞이했는데요.
이 얘기를 드려보면서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미국 경제 성장률로 대비해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대를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감기 걸린다고. 근데 그 전망을 보니까 골드만삭스 전망을 미국 경제의 자국이지만 경제 성장률을 보면 1분기는 0%, 2분기가 최악을 달릴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0.5% 마이너스 5% 이상의 하락을 전망하면서 3분기, 4분기부터 살아날 거라고 전망을 하다면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3월 말이니까 2분기 하면 4월부터 6월인데요. 그때가 최악이 되지 않을까 한편 걱정이 들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돈 뿌려가지고 자국 경제를 살릴지언정 우리나라는 또 살아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은 또 걸리거든요. 미국 경제 전망을 보면 3분기, 4분기부터는 다시 자국 경기는 다시 살아나면서 연간으로는 플러스로 0.4% 경제 전망을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 미국과 틀리지 않게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보면 좀 더디겠지만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또한 제가 부동산 전망하는 입장에서 보통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의 상승 요인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좀 이런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률이라고.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말이냐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 올 금일 코스피나 코스닥 전망을 봐도 그 주말에 미국이 폭락한 거를 만회하면서 오늘은 증시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쳐다볼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도 마이너스 3.19% 하락해서 1710. 금리 인하가 꼭 부동산에 유리하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를 하면 그 저금리화에 유동자금이 몰리면서 부동산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라는 얘기를 드려봤던 이유가 그 저금리하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통화 물량을 늘리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폭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막상 한계는 있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2월 20일 대책을 리마인드에서 말씀드려보면 현행 같은 경우는 9억 이상 16억까지만 대출을 축소시켰는데 2월 20일 대책으로 따라 9억 이하도 차등으로 담보대출 비율을 LTV를 차등으로 적용하면서 담보대출 비율을 줄였는데요. 9억 이하 분도 현행은 조정지역 대상 지역 내에서는 LTV가 60%였지만 초과분은 LTV를 30%로 줄였으면서 9억 이하도 50%로 10% 이상 줄여서 실질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금액 자체는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금리 하에 말 그대로 금리는 내려갔지만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비율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돈은 좀 한계가 있다고 좀 보면서 또한 그 220 대책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영상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조달 계획서란 자체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투기지역, 조정지역, 대상지역 내에는 3억 이상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도 6억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 비껴가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려보면 오히려
비규제 지역의 6억 미만 같은 경우는 LTV도 적용 안 될 거고요. 담보대출 그 적용도 또한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풍선 효과로 그런 얘기를 또 드릴 거 아니에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 6억 이하의 주택은 다시 풍선 효과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그 말은 전체적으로 규제 지역들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비규제 지역이 오르지 않으면 키 맞추기라는 그 형식을 취하는 게 풍선 효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규제 지역도 마찬가지고 요번 그 대체로 인해서 더욱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일부 나오는 그 부동산 지역을 봐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동남권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과 동남권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 하에서 지금 저금리가 풀렸지만 실질적으로 저금리 하에 유동자금은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려보면서 풍선 효과나 키 높이는 어떨 때 맞추는 거냐면요.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 같은 경우가 한없이 올라가면서 조정을 안 받았을 때 비규제 지역이 지금 풍선 효과로 눌렀는데 안 떨어지니까 키 높이 맞추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경제 전망 자체가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영향은 제가 그 호재 요인보다 악재 요인이 훨씬 많이 많다고 영상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유세도 이런 가운데에서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서도 한편으로 보면 공시지가는 올라가면서 올해도 보유세는 또 늘어난다는 이 기존 악재와 더불어 외부 충격에 대해서 부동산은 멀쩡할 수 있느냐 제가 그런 그 우려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러다 보니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이나 기존의 수도권 강세를 보였던 지역 자체도 지금 꺾일 거라고 제가 전망을 하는 것처럼 그 기존 강세 지역, 수도권 강세 지역이 꺾인다 그러면 비규제 지역의 규제를 덜 받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와 함께 그 전체적으로 오늘 미국 금리 인하와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하면 부동산 영향은 어떨지에 대해서 제가 그 딱 얘기 드리는 게 플러스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 부동산에만 얘기를 드리면 호재지만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영상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